오늘은 14주차 1회 벡터장의 선적 부분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 영상 수업을 좀 반드시 듣고 들어야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여러분이 기간을 일주일 뒀기 때문에 또 안 들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거 먼저 꼭 듣고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벡터 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은 선적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선적분을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했다면, 오늘은 새로운 함수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벡터 장을 배우고 벡터 장의 선적분까지 하는 걸 오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함수는 알지만 지난 시간에는 함수에 대한 선적분 개념이 낯설었다면, 이제 선적분을 하는 대상이 함수가 아니라 벡터장을 선적분한다면 벡터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벡터장 개념을 처음 배운 건데요. 배우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요거에 연관된 벡터 함수를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요. 벡터 함수 뭐 R이 있다. 그럼 우리는 실수 하나의 변수에 따라 그 받는 함수 값이 실수 2개 세트 혹은 3개 세트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그 받아지는 결과값, 뭔가 변화된 결과값이 얘가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얘가 뭐 t에 따른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xt 보통 yt, zt 또는 f1, f2, f3 이런 등의 표현으로 벡터 함수를 표현했어요. 즉 보내는 건 하나의 수였는데 받아지는 결과가 벡터일 때를 벡터 함수라고 했다면, 벡터장, 즉 벡터 필드라고 하는 건 보내는 쪽도 뭐가 되냐면 벡터인 거예요. 보내는 게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보내는 변화하는 것도 어떤 x, y 2개 2차원적인 벡터에 의해서 그 변화된 결과값도 다시 벡터가 되는. 그래서 뭐 첫 번째 성분도 물론 보낸 변수 x, y에 의한 변화식, 두 번째 좌표도 x, y 보낸 변수에 의한 변화 결과식이지만 어쨌든 구조로 보면 2개의 벡터, 2차원적인 벡터에서 2차원적인 벡터로 받아지는 구조를 벡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X, Y 뭐 이런 거에 익숙할까 봐 또 자주 쓰는 변수, 지난번에도 봤지만 UV도 자주 써요. 그래서 뭐 UV를 보냈다? 그럼 UV에 의해서 받아지는 첫 번째, UV에 의해서 받아지는 두 번째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벡터장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D는 뭐냐? 우리가 마치 뭐 벡터 함수나 아니면 함수에서 정의역을 실수 전체 범위로 토탈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함수가 정의될 때 실수 다가 아니라 그 부분의 일부인 거, x. 보통 뭐 우리가 함수일 땐 x라고도 하고 뭐 벡터 함수일 때 뭐 d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 정의역을 뭐 x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d는 R2의 부분 집합으로서 구조는 이런 2차적인 성분을 갖는 R2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확장된 버전으로 보면 R2에서 R2로 가는 이런 2차에서 2차로 가는 벡터 함수를 벡터 필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조 때문에 저 그림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벡터장이 3차원에서의 벡터장은 뭐냐? 3차로 가는 그런 벡터 함수. 그래서 처음 보내는 어떤 함수의 그 정의역이 3차원짜리 벡터 성분인데 받아지는 것도 그 x, y, z에 의해서 3차 구조를 갖는 3차에서 3차로 변하는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벡터 필드인데 3차원짜리다. 그럼 이제 구조나 기호나 개념은 어느 정도 알았다면 얘의 그래프 개형, 어떤 식으로 얘가 표현되느냐, 기하학적으로 이런 걸 알려면, 예를 들면 어떤 x, y의 그 벡터장 변화에 의해서 받아지는 결과값이 다시 벡터인데 그 벡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얘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x, y라고 하지만 얘가 구체적으로 뭔가 a, b다. 그러면 그 a, b를
벡터장 변화에 의해서 뭔가 C와 D로 계산 결과가 나오면 요 A, B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요걸 시점으로 하는 CD 방향의 어떤 위치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얘는 평면 안에서의 벡터 변화,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 변화였다면 3차에서는 3차 공간에 있는 점에서 출발해서 그 변화된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이런 벡터들로 표현되는 게 벡터장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장에 대한 그래프 개형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함수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면 가장 지금 교과서에 처음 나온 벡터장이죠. 이 개형. 이제 그림만 딱 있는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쟤는 저 벡터장 그림은 저렇게 되겠어. 바로 또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저 벡터장이 왜 저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게 직관적으로 안 떠올릴 경우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 예를 들어서 1,1이다. 1,1. 이 벡터장 변화 결과도 그러면 자기 자신 1,1이었단 말이죠. 그럼 1,1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1,1 벡터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 저 그림을 이해하려면 뭐 마이너스 1,1이다. 마이너스 1,1 요 점에서 그때의 벡터장은 자기 자신 방향이 마이너스 1,1 그래서 마이너스 1,1 방향 이런 벡터 뭐 예를 들어서 F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1이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1로 그대로 가는 그런 벡터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뭐 F에 1, 마이너스 1도 똑같이 자기 자신 벡터 방향으로 가면 이렇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밖에 뭐 2,2 뭐 기타 등등 포인트를 다 지금처럼 확인해서 나머지 뭐 2,부터 뭐 4,4가 됐든 이렇게 따지면 이런 모양의 벡터장, 이런 유형의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원 밖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런 개형의 벡터장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좀 직관적으로 쉬워서 교과서에 결과 그림만 있어서 그랬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좀 더 다른 YX만 해도 우리가 개형을 찾기가 어떤 개형이 될까 낯설을 때 보통 처음 그래프 그릴 때 어떤 대응표 찾듯이 벡터장 찾는 대응표 대표 샘플인데요. XY를 보통은 1,0 기본축에 있는 1,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요. 그 개형으로 변화된 벡터장에 뭐 그거에 조금 사이가 떨어지게끔 2,2 또 2, 4분면에 있는 2, 마이너스 2,2, 3, 4분면, 4, 4분면 대칭점들 그다음에 또 한 칸 좀 벌어진 축과 걸친 보통 3,0, 2, 4분면 0,3, 마이너스 3,0, 0,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데요. 얘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그리면 참 좋을 텐데 이 버전으로 제가 지금 좀 퍼진 버전으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있는 우리 예제 2번처럼 YX도 요 버전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좋은데 테이블처럼 얘는 나중에 그 보존적 함수 오늘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보존적 함수하고 거기에 또 잠재적 함수에 연결돼서 그거하고 비교해서 좀 그림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몰려있는 압축 버전 좀 굉장히 촘촘한 버전이죠. 요 버전으로 그림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요거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얘는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1,에서 0,1 요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0,1, 0,1 여기 점에서 그 값은 마이너스 1,0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두 포인트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0,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0, 마이너스 1 이렇게 간 거고요. 이 포인트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0, 마이너스 1점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포인트 이렇게 설명했어요.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치죠. 이렇게 마주치고요. 2,2 2,2 여기쯤 되는 거
다시 거기에서 2,2 방향으로. 그다음에 이사분면의 그 대칭 포인트 마이너스 2,2에서는 반대 방향 2, 마이너스 2로 가고 마이너스 2,2에서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2,2로 가고 그다음에 2,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2,2로 가고 이런 식으로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뭐 3,0 같은 경우 3,0도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앞에 있는 그림 버전으로 한다면 3,0 지금 0,3, 0,3 이쪽 방향으로 3,0으로 가고요. 또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0, 마이너스 3이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고요. 또 0,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뒷내용하고 연결하려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처럼 테이블에 널찍널찍한 게 아니라 좀 촘촘한 버전으로 해서 그랬지. 크게 보면 요 선, 요 y는 x 단면으로 봤을 때 그 선을 중심으로 1사분면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요. 3사분면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또 y는 마이너스 x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인사이드로 이렇게 불이 들어가고 얘는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다 몰리는 이렇게 몰리는 상황인데요. 요거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뭔가 잠재적 함수하고 연결하려고 요 그림 버전을 했는데 어쨌든 요 벡터장 개형은 이렇게 찾는 거다. 뭐 촘촘한 버전이지만 같은 개형인 거죠.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그려놔서 그렇지만 같은 버전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하지 않고 처음 버전은 다음 페이지 있는 얘처럼 아까 그 테이블 찾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사해서 뭐 아까 말했듯이 1,0, 뭐 예를 들어서 0, 마이너스 1포인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포인트, 0,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의 그 각각의 벡터장 변화에 따라서 고점에서부터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보통은 또 2,2, 2,2, 그 다음에 또 이사분면에 있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분면, 그거의 대칭점인 4, 4분면 2, 마이너스 2포인트에 대한 벡터 함수 변화 테이블에 대해서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네. 이 점에서 마이너스 2,2다. 이 점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 점에서는 2, 마이너스 2다. 이 점에서는 2,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개형 파악이 힘들 때는 이거하고 겹치지 않게 보통 3 정도. 그래서 3,0, 3,0점. 그 다음에 뭐 2, 4분면에 있는 거 결치는 0,3포인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또 y축에 걸치는 0, 마이너스 3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통 이 정도 테이블 분석에서 이 벡터장 개형은 이렇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요. 이 정도 그 확대 버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얘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뭔가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보이는 그런 벡터장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장 분석하는 방법, 대응표 찾아서 그리는 어떤 초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벡터장 파악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됐으니까 이번에는 Y쪽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X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그럼 요 벡터장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처럼 뭐 처음 입문 과정처럼 대응표 일일이 찾아서 그 변화된 벡터장 결과 보고 이렇게 화살표를 칠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좀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보통 1,0일 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1,0이니까 마이너스 1, 0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뭐 x는 변화가 없지만 y가 마이너스 1로 가 이렇게 해서 바로 표시해도 돼요. 뭐 0,1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바로 대입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f에 1,0 대입한 결과를 이렇게 했다면 f에 0,1을 내가 대입하고 싶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x 같은 경우는 0이지만 y가 1.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걸 꼭 대응표를 그려서 아까처럼 해도 되지만 좀 익숙하시면 지금처럼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포인트 찾아서 바로 이렇게 벡터 그림을 그려서 벡터장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전 그림하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뭔가 회전하는 그런 회오리 바람이 도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벡터장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신 것 같아서 3차 벡터장으로 3차원 벡터장의 그래프 개형 분석하는 거를 예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요 f의 xyz는 보통 0, 0, z 요 벡터장인데요. 그러면 얘는 대응표 안 써놓고 좀 줄여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x와 y가 어떤 좌표든 z가 예를 들어서 0이었다. 즉 xy 평면에 있는 점들인 거죠. 그럼 얘는 다 뭐로 가냐면 0, 0,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y 평면은 다 제로 벡터가 돼서 xy 평면에 있는 점에서 출발하는 점 벡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f의 예를 들어서 xy가 1이었다. 그러면 XY 좌표와 상관없이 뭐 Z는 1인 요 평면, Z는 1인 평면에 있는 요 라인에 있는 모든 어떤 XY든 걔는 벡터장 결과가 0, 0, 1이라서 그 점에서부터 Z좌표로 다 1만큼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이었던 게 다 이제 2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뭐 똑같은 논리로 제가 x, y는 어떤 점이든 z값이 안 겹치게 2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3 정도라고 예를 들면 얘는 그 x, y 좌표에서 z축으로 얼마만큼 얘가 3이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3만큼 올라가는 여기가 다 그 포인트에서 z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가는 그런 벡터가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겠죠. 반대 방향으로. 얘가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는 이런 벡터장이 되겠죠. 그럼 3차원 벡터장도 어떤 그래프 개형을 갖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니까 바로 또 3차원짜리 대표적인 예, XYZ를 자기 자신 XYZ로 보내는 이런 벡터장이다. 그러면 마치 그의 중심에서 쭉 펼쳐져 뻗어져 나가는 마치 빅뱅 같이 나타나는 그런 벡터장 개형이 되겠죠. 마치 단면에서 우리가 아까 이거 원에서 쭉 원으로 펼쳐나가듯이 그 다음에 요 벡터장의 다 앞에 마이너스 1배 즉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인사이드로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마치 지구의 중력을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 중력을 나타내는 벡터장을 표현할 때 물론 지금처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의 상수를 갖진 않고 또 다른 뭔가 상수가 붙겠지만 기본적인 그 중력을 표현하는 벡터장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이지만 의외로 이렇게 상수 벡터장일 수가 있어요. x, y, z하고 상관없이 나는 마치 상수함수처럼 이 벡터장은 모든 벡터 x, y, z에서 그냥 1, 2, 3이야. x 성분 1, y 성분 2, z 성분 3인 저 3차 공간의 벡터가 모든 포인트에서 균등한 벡터장을 이루는 그래프가 이런 벡터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개가 다 균등할 수도 있지만 x, y 두 개 정도가 균등할 때, 세 개가 아니라 두 개 정도가 균등할 때는 이 x, y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z에 따라만 값이 변하는 거죠. 그럼 z가 0일 때는 x, 1, y, 2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 이미 정해졌는데 z 방향 0이라 그 xy 평면에 쭉 펼쳐진 1,2 벡터가 되겠죠. 그런데 z가 1인 높이에 갔을 때는 xy 방향은 똑같지만 그 z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러다가 얘가 한 뭐 2가 아니라 한 3 정도다. 그러면 XY 방향은 똑같지만 Z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방향도 똑같겠고요. 그러면 세 개가 고정이 아니고 두 개 고정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하나가 고정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XY는 바뀌는데 Y 값, 아니 Z 값이 3으로 고정인 상태의 그래프 패턴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벡터장 그 3차까지 개형을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벡터장이 그래프 개형까지 해서 어느 정도 친숙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머릿속에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 벡터장을 한 번도 안 했느냐? 우리 지금까지 벡터장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번 했죠. 어디에서? 앞에 그레디언트를 했는데요. 그 그레디언트가 바로 지금 배우는 벡터장 개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에 그레디언트 기호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떤 이변수 함수에 이런 나블라 기호를 써서 물론 그레디언트라고 읽지만 이 그레디언트 기호를 쓰면 f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 y에 대한 편도함수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벡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벡터장이란 용어까지 하면 그레디언트 하나 때문에 또 벡터장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얘기한 그레디언트는 지금 얘기하는 두 개의 변수의 2차원적인 변수에 의해서 받아지는 결과값은 그 변수들에 의한 다시 2차적인 구조를 갖는 벡터, 즉 벡터장이죠. 2차원적인 벡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3변수 함수에서의 그레디언트는 그 각각의 변수 x와 y와 z에 대한 편도함수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였거든요. 얘 또한 지금 배운 벡터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받아지는 결과값도 3차원적인 벡터 구조를 갖기 때문에 3차원에서의 벡터장 구조를 갖는 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사실은 우리가 벡터장이란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벡터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그레디언트가 벡터장인데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갑자기 그레디언트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여기 15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벡터장 중에서 지금 앞에서 했다는 그레디언트 벡터장일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먼저 끌고 와서 지금 설명을 교과서 순서하고 상관없이 살짝 먼저 그 이해도에 따라서 지금 논리 전개를 잠깐 틀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어떤 그레디언트 벡터장 같은 그레디언트 함수를 벡터장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벡터장을 보존적 벡터장, 최근에는 벽을 빼서 보존 벡터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직도 보존적 벡터장이라고도 많이 하므로 두 가지 다 같은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F가 보존적 벡터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벡터장 구조가 그레디언트 함수였을 때를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래? 그 앞에서 했던 그레디언트를 그런 벡터장을 우리가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해? 거기까지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의 그 F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에 그 편도함수 이전에 도함수 하기 이전에 F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잠재적 함수라고 그래요. 그 F, 즉 스칼라성, 벡터장 되기 이전에 이 F, 스칼라 함수 F를 우리는 잠재적 함수라고 하는데 그 잠재적 함수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제 선적분 조금 이따 할 텐데 선적분을 파격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대입해서 빼는 마치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정적분 끝날 때 양 끝점에 원시 함수에다 숫자 대입해서 뺄 수 있을 정도로 미분하기 이전에 원래 함수에다 대입해서 뺀다는 개념처럼 얘도 뭔가 F를 미분한 상태의 그 벡터장이라고 하지만 미분되기 이전에 원래의 함수,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원시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래 잠재적인 함수라는 표현을 써서 잠재적인 함수로 뺀다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는 그런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벡터장 중에서 일단 그 그레디언트가 중요한 거 보존적인 벡터장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지금 제가 큰 스케치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뒤에 내용을 먼저 끌고 와서 가볍게 설명을 하면 오늘 우리 그 목표는 곡선 C에 대한 벡터장 F의 선적분이에요.
근데 뭐 물론 그 곡선 C는 RT가 주어지겠죠. 뭐 아니면 찾아야 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RT가 보통 주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RT도 공정식으로 벡터 함수로 찾아야 되겠죠. 곡선 C에 대한 선적분인데 아직 벡터 함수의 선적분 정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걔만 먼저 간략하게 계산 방식을 설명하면 요거예요. 요거 전체 이 스케치 설명한 다음에 나오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벡터장의 선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서 t로 다 바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선적분을 할 때 여기 있는 이게 이변수든 삼변수든 이 곡선이 이변수에 있는 곡선 혹은 삼변수에 있는 곡선이든 얘도 다 t변수로 여기 있는 곡선 C도 다 t로 그래서 적분 변수도 다 t로 바꿔서 적분하듯이 그래서 뭐 곡선 C가 움직이는 RT에 그 다음에 이 얘를 갖다가 t로 미분하게 해서 적분 변수 R'에 너무 좁은가요? R'에 미분의 dt 이렇게 그 구간 A, B에 대해서 t변수로 다 환산해서 적분하듯이 벡터 함수에서의 선적분도 다 t로 바꿔서 적분을 해요. 좀 이따 유도는 하겠지만 그럼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입문 과정, 처음 과정에서 맞으나 아까 조금 전에 그레디언트를 강조했던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벡터장이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 함수였다면 즉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벡터장이라면 얘를 선적분할 때는 그대로 이런 공식에다 힘들게 대입하지 않고 그 F 미분되기 이전, 그레디언트 하기 이전의 원래의 함수인 잠재적 함수에다가 그 RD의 곡선이 시작인 A점과 끝나는 점, 그래서 곡선 C가 있을 때 R이 시작했던 RA와 끝나는 점 RB가 있다면 요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을 대입해서 F에다 대입해서 빼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번 함수의 선적분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얘를 t로 다 바꿔서 적분하는 것, 바꾸는 과정 계산도 길지만 실질적으로 t로 다 환산해도 계산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벡터장은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 적분할 벡터장이 이와 같이 보존적이라서 즉 그레디언트 함수였다면 그레디언트 벡터장이라면 이와 같이 그 많은 계산 이와 같은 그 t변수로 환산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시작점이 예를 들어서 0,0, 끝나는 점이 1,1인데 이런 곡선 경로로 가든 이런 직선 경로로 가든 이렇게 꺾어져 가든 이런 직선으로 가든 여기에 대입해서 양 끝점만 대입해서 빼다 보니까 이 아주 불편하든 이런 다양한 뭐 두 개로 끊어졌던 이거와 상관없이 연결된 부족한 점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 시작점과 끝나는 점만 대입하면 돼서 강력하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벡터장이 이런 보존적인 벡터장이냐 아니냐가 아주 강력한 특징이고 그걸 판단해서 믿을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계산도 짧지만 일변함수에서 우리가 적분할 때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 f에 그 양 끝점을 대입해서 빼는 것처럼 마치 얘가 미분된 상태라면 미분하기 이전의 원래 함수, 원시 함수라고 하죠. 이 원시 함수에다 대입해서 빼듯이 여기에서도 미분되기 이전의 원래의 함수 상태, 여기서는 잠재적 함수라는 함수에다 대입해서 뺀다. 그래서 요 벡터장에서도 그레디언트 벡터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메인 내용인 벡터장에서의 선적분 정의로 간단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2차나 3차 방식이 똑같아서 그냥 두 가지 나눠서 설명하지 않고 3차 한 가지로 설명을 해서 2차는 여기서 차원을 하나 줄이면 돼서 3차 하나로 교과서처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곡선 C가 이렇게 3차 공간을 움직이는 곡선 C가 이렇다고 주어졌을 때 여기 곡선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뭔가 벡터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벡터장 뭔가 F에 대한 선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곡선을 우리가 지난번 함수의 선적분하고 동일하게 분할을 하겠죠. 적분할 어떤 기준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분할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모든 포인트에 대한 리얼 벡터장을 다 대입한다기 아니라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그 곡선에 실질적인 모든 변화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요 샘플된 어떤 하나의 표본점을 여기 각각의 변화되는 함수값 대표값으로 집어넣듯이 여기 각각의 모든 포인트에 대한 벡터장 대신 여기에 샘플된 뭔가 표본점 뭐 x i번째면 i 스타 y 뭐 i 스타 z i 스타라는 특정한 그 샘플된 포인트에서의 벡터장 하나를 여기 전체 다 동일하게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곡선에 대해서 대표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에서는 이 함수값을 이 길이로 우리가 보통 뭐 델타 x 변수로 시작했으니까 xi 이렇게 곱했다면 얘는 이쪽 벡터의 이 곡선에 대해서 전체 벡터에 그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내적으로 계산하기로 한 거예요. 내적의 의미가 기하학적 의미가 앞에서 했지만 U 벡터가 있고 뭔가 V 벡터가 있다. 그러면 V와 U 벡터의 내적을 하면 V가 U 방향으로 미친 힘 또는 일 또는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V를 이쪽 U 방향으로의 어떠한 힘이나 일이나 에너지로 이 벡터장이 이 선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얼마만큼의 스칼라 값을 갖는지, 에너지, 힘, 열을 갖는지를 내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가 반듯한 이런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보니까 이 RT다 보니까 요 곡선 RT를 또 고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어떤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접선 벡터로 바꾼 거죠. 요 곡선 대신에 얘를 고점에서의 접선 벡터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접선 벡터로 바꾸면서 단위 접선 벡터로 하면 길이가 1인 단위 접선 벡터 t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벡터장을 단위 접선 벡터 t 방향으로의 미친 힘을 곱하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단위 벡터일 수도 있지만 길이가 리얼 길이는 얘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간격을 그냥 랜덤하게 자르다 보니까 잘라서 그 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에서 방향 개념으로 해서 내적을 했지만 실질 길이는 2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2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미치는 방향이 얘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였다면 내적하고 끝나지만 얘가 길이가 1이 아니라 이쪽 방향의 벡터가 길이가 2다. 그러면 그 내적한 거에 몇 배를 해줘야 돼?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이 나타나냐면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길이만큼 스칼라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에서 단순화시켜서 그쪽 단위 접선 벡터 t로에 미친 영향으로 에너지 힘으로 했지만 걔의 또 실질적인 곡선의 리얼 길이가 있을 거므로 그 길이에 해당하는 스칼라만큼을 곱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대한 어떤 포인트에서의 벡터장을 적분한 포인트를 그런 그 구간이 하나가 아니라 n개의 구간의 합을 그 근사치로 접근한 이 리만 합을 늘 그러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서 이렇게 리만 합을 구했지만 요 분할 개수 간격이 지금 같은 경우 얘가 델타 S에 해당하는 간격이 0이 되도록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오차가 없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각각 리얼 포인트에서의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접근이고 그러면 이 간격 델타 S를 0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이 분할한 개수 n은 무수히 많다로 직관적으로 제가 돌려서 P벡터 매저넘까지 가면 너무 개념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끔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 값은 하나의 수렴값이 있다면 그 수렴값은 우리가 이 각각의 곡선에서의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곡선 C에 대한 F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이다. 요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벡터장 선적분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 공동변수 t로 하나로 접근한다더니 정의에 의하면 여기 t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얘는 선적분 정의에 대한 개념적인 병이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실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앞에 있는 F 벡터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 Z로 놓고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선적분하는데 공동인 t 변수로 다 바꾸고요. ES는 지난번 함수의 선적분에서와 똑같이 ds를 t변수로 바꾸려면 r'의 그 다음에 dt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t변수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단위접선 벡터 t라는 건 지금 곡선 rt를 미분한 거를 길이가 1인 단위 벡터화 시킨 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므로 지워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아까 제가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 t로 바꾼 게 이거다라고 했던 게 이거고요. 가끔 교과서에 이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dr로 줄임기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벡터장에서의 선적분 실 계산 버전은 이렇다. 이제 계산 버전 설명까지 했고요. 또 얘의 줄임 표현도 있으니까 어차피 기호 처음 배울 때 줄임 기호도 같이 알고 가면요. 벡터장이 이렇게 3차원짜리 벡터장이 있을 때 이렇게 다 t로 바꾼다고도 하지만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렇게 F1, F2, F3의 요 R 미분은 지금 여기서 R은 앞에서처럼 어떤 3차 공간에서의 벡터가 움직이는 동선으로 XT, YT, ZT라는 일반적인 어떤 3차 곡선이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래서 X'T, Y'T, Z''T의 DT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F1이 다 요거를 쓰려고 했더니 다 쓰니까 이게 칸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한 줄에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줄임기호로 X, Y, Z는 지금 다 생략해서 썼지만 여기에 있는 이 F1, F2, F3는 이 3변수 함수에 대한 어떤 성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에서 아까 이 F 성분들과 RT 미분을 내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적해서 얘를 이렇게 다 곱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곱했는데 그러다 보면 합에 대한 어떤 t변수로 표현된 걸 미분하는데 합을 다 이렇게 풀어 해서 앞에서처럼 계산한다고 해도 되지만 그러기 전에 여기 있는 각각 낱개로 보면 dx''의 t의 dt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dx로 또 여기에는 y''t의 dt는 또 dy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t의 dt는 dz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호가 F1에 요만큼 dt를 붙여서 dx로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y''의 dt를 붙여 dy로 여기 있는 얘는 dz로 이런 표현을 써서 가끔 지금 처음 구조 배울 때처럼 친절하게 곡선 C도 주어지거나 물론 안 주어질 때도 있어서 아까도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곡선 C가 주거나 아니면 벡터장 F1, F2, F3가 이렇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바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이런 마지막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워드를 치거나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막 포맷을 잡아줘서 쓰는 것보다 요 마지막 요 버전이 제일 빠르거든요.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 요 기호까지 이제 나중에 벡터장의 선적분 자주 나올 거니까 그럴 때는 요 기호까지 이해하시면서 아 이런 기호로 줬을 때는 벡터장의 선적분인데 첫 번째 성분이 F1이고 두 번째 성분은 DY에 붙어있는 얘가 두 번째 성분이고 DZ에 붙어있는 얘가 세 번째 성분으로 갖는 그런 벡터장을 선적분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푸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예를 하나 기호까지 줄임 기호까지 다 배웠으니까 2차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는 걸로 해요. 이제 뭐 우리가 늘 처음에 쉬운 거 T, T 곡선만 먼저 분석을 하면 XY 단면에서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직선인데 T가 0일 때는 0,0에서 1,1까지 움직이는 그런 곡선 C인 거죠. 지금 이게 XY, Y라고 했을 때 단면에
여기가 1, 이런 상태예요. 그럼 저런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벡터장은 처음에 했던 요 벡터장을 한번 선적분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벡터장이 모든 랜덤한 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 C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XY가 다 XY가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그 RT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뭐 RT가 현재는 T로 표현하면 T, T인데 뭐 벡터장은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빼니까 여전히 T, T고 그 다음에 T로 얘를 미분하게 해서 R 미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얘 R 미분. 그런 다음 얘와 얘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내적.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다 보니 ET. 그러면 얘의 선적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그 AB 구간에서 F의 RT 미분, RT에다가 RT 미분에 대한 거를 T에 대한 적분인데 얘가 지금 ET니까 ET를 T에 대해서 적분. 물론 T 구간, 시작 구간 0과 1에서 그런 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계산 방법은 이런데요.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똑같이 아까 0,0에서 1,1로 가는데 경로에 좀 다양한 거를 제가 구현해 봤어요. 얘는 아까 페이지에 있는 그 T하고 곡선 C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살짝 변화를 줬어요. T, T가 아니라 얘는 뭐 어떤 상태냐면 제곱으로서 y는 x제곱 곡선을 따라가는 상태에서 0,0에서 t가 1이면 1,1까지 가는 이런 상태의 곡선 경우에 시작점은 0,0, 끝나는 점은 1,1이지만 아까처럼 직선이 아니라 2차 곡선을 따라가는 게 지금 C2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C2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C3는 뭐냐면 두 개의 연결된 곡선인데 첫 번째 곡선은 얘가 T, 0이라 그래서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1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R2 곡선은 X는 1로 고정인데 Y 성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성분이 T-1로서 그때 이 T가 1에서 2까지면 1일 때는 0이지만 2일 때는 1이 되는 여기까지 움직이는 요만큼이 R2예요. 그래서 요만큼 첫 번째 라인 R1, 여기 R2를 움직여서 결론은 두 개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만 처음엔 0,0에서 끝나는 점은 1,1로 가는 이게 지금 C3가 되는 거죠. 그러면 C4는 뭐가 되냐면 0,t 이쪽 x는 0으로 정해졌고 y가 t인데 t를 0에서 1까지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된 R2는 뭐냐면 Y는 1로 정해져 있는데 그 X좌표가 T-1이에요. 그럼 T가 1일 때는 0에서 출발해서 2일 때는 1까지. 그래서 이런 방향, 이쪽이 R1이고 이번에 이게 R2가 돼서 얘 또한 이쪽으로 색깔을 좀 그래도 바꿀 걸 그랬나 보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 요게 지금 C4가 되거든요. 요게 C4를 표현했는데 시작점은 둘 다 0,0에서 1,1로 갔지만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죠. 얘하고 아까 C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직선이 C1인 거죠. 그래서 시작점, 출발점을 다 동일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쉬운 4개의 동선을 제가 표현했고요. 그 4개의 곡선 C에 대해서 이번에는 XY가 아니라 YX도 앞에서 2차원 벡터 해봤으니까 이 벡터장을 한번 선적분 해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곡선 C에 따른 선적분은 T변수로 환산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했는데요. 이게 곡선이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개라서 아까 한 문제 풀듯이 풀 버전으로 다 처음이라서 걔는 처음부터 너무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풀로 다 써놨지만 이게 그거를 하나 샘플을 해놨으니까 여기부터는 계산만 간단하게 테이블로 될 수 있으면 많은 계산과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테이블로 줄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문제 중에 F의 X, Y가 지금 YX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C들, 이게 지금 C1 표현한 거고요. 이거 C2, 이거 두 개가 C3, 이게 C4를 각각 어떤 두 개 곡선 다 표현을 해놨고요. RT를. 그 다음에 그 벡터 함수의 XY가 현재 이 각각의 C들을 움직였을 때니까 그냥 XY가 아니라 RT를 대입해서 T변수로 환산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XY 자리에 이 RT들,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요 RT들이 들어갔을 때, 그 벡터장의 변화 결과는 XY 성분이 바뀌는 거라 바뀐 결과가 이렇게 된다로 이제 계산 결과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파트만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T로 선적분하기 위해서는 R의 미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R에 대한 미분 해당하는 거 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미분을 했죠. 이렇게 앞에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서 이건 계산만 테이블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곱한 내적이 필요했죠.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내적을 이렇게 해야죠. 내적한 결과가 여기 테이블 결과에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T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구간을 어느 구간, 현재 곡선 T에 대한 시작 구간 0에서 1까지, 얘도 0에서부터 1까지, 얘는 1에서 2, 다시 0에서 1, 1에서 2까지 구간으로 하다 보니 얘야 애초에 0이었으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지만 얘네들을 계산하면 이렇게 다 계산 결과가 T로 이제 적분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계산하기 전에 C를 엄청 자세히 분석했을 때 이 C1에서부터 C4까지는 출발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똑같았어요. 도착하는 점이. 그랬는데 결과값이 다 똑같이 얘는 두 개를 더해야 되죠. 이거 두 개 더해야죠. 다 결과값이 선적분 결과값이 똑같아요. 따라서 현재 이 벡터장의 경우는 어느 경로 C1을 돌든 C2, C3, C4를 돌았을 때 결과가 똑같더라. 네 개만 같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더 독특한 사인, 코사인 곡선을 돌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얘는 애초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벡터장 중에 어느 경로를 돌아가든 시작점하고 출발점만 대입해서 뺄 수 있는 그 보존적인 특징, 즉 경로에 대해서 상관없이 경로와 무관하게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값을 내는 경로에 무관한 특징을 갖는 벡터장인 보존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보존적 벡터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얘가 보존적 벡터장이면 이거가 뭔가 그레디언트 함수였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그거의 그레디언트 함수에 맞는 F 함수를 찾아야 되고 그럼 F 함수를 찾으면 이 계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F 함수의 결과에다가 끝나는 점, 예를 들어서 얘가 t 끝나는 점이 얘가 1,1 종점이 지금 0, C가 0에서부터 다 의도적으로 다 같은 경로였으니까, 끝점이었으니까 1,1이다. 그럼 얘는 F에 1, 1, F에 0, 0을 대입하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F가 뭐였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F 함수에다 요거만 대입하면 이 값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 F가 뭐냐? 사실은 제가 지난번 오리지널 버전 이거 다듬기 전에 여기 그 풀이가 있었는데요. 지난 수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 다 이제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건드려서 뺐는데요. 다음 뒤에 내용에도 뒷내용이 많아서 들어가질려나 모르지만 얘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보존적인 특징까지는 알았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그 F 잠재적 함수는 뭐냐? 답이 얘가 x, y예요. 그래서 이 x, y를 거꾸로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세요. x, y라는 함수에 x에 대한 편도함수 y, y에 대한 편도함수가 뭐였냐면 x.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벡터장은 이런 이변수 함수 중에 x, y라는 이런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함수겠구나. 그러면 이런 벡터장에 대한 잠재적 함수는 얘고 이 경우는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장, 즉 보존적 벡터장에 대한
그 선적분이었으므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럼 1,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1, 0 대입하면 0.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이런 문제를 지금 설명하려다가 뺀다고 빼면서 너무 많이 뺐나 보네요. 그 두 번째 거, 그리고 보존적인 거 판단해서 이 함수 찾는 것까지 좀 써놨었는데 드러내면서 너무 과감하게 드러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저 그림도 잠깐만요. 이거 일일이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제가 아까 어떤 그림을 적어 보여주려고 했었냐면 이 그림이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2벡터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레디언트 F의 X, Y로 분석됐을 때 그럼 그때의 어떤 잠재적 함수라고 하는 얘가 지금 x, y거든요. 그러면 그 x, y는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그림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뭐 따로 또 여기다 그림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그 쌍곡포물면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사분면 여기에 이렇게 들려지고 여기 또 이쪽에 또 올라가고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 이사분면하고 하사분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어떤 그 포물쌍곡면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물쌍곡면 그래프 머릿속에 떠오르면 걔에 대한 미분, 그레디언트 벡터장이 요렇게 그래서 이런 벡터장 모양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런 벡터장이구나를 설명하려고 그런 큰 그림으로 그림을 바꿔놨는데 지금 거기 그 잠재적 함수 부분을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그 연결된 부분은 빼더라도 일부 이제 다른 그 조금 더 전문화된 책에서는 벡터장을 지금처럼 선적분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얘기했듯이 잠재적 함수와 이 벡터장의 또 관계까지 또 분석을 시키는 데가 있는데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쉬운 2차 중에서 제가 요걸 하려고 이 그림을 넣었는데 정작 이거 바꾸는 과정은 빼버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직관적으로 요거에 대한 잠재적 함수가 이거고요. 요 함수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 함수 벡터장이 이렇다는 거 같이 좀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다시 원래 하던 문제가 여기로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경로에 대해서 무관하게 어느 경로로 가든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지만 2번 문제에 같은 곡선에 대해서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2번 함수는 어떤 함수였냐면 칸이 좁아서 안 들어가서 못 썼는데 2번 함수가 앞에 있지만 이거였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벡터장에 대해서 같은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할하라. 그러면 C들은 아까 분석한 거하고 똑같고요. 그 C에 대한 미분, R 미분도 똑같아요. 그럼 뭐만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벡터장의 X, Y에 대입하는 RT들도 다 똑같아요. 이게 다 RT. 똑같이 대입하는 거는 똑같은데 벡터장의 변화 결과의 식만 바뀌겠죠. 조금 전에 같은 경우 yx였지만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로 바뀌었냐면 y-x라서 이쪽 뒤에다가 끝에다가 마이너스 성분이 이렇게 붙는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t-1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각각 t 변수로 바꾼 마지막 결과를 내적을 해줘야 되죠. 내적한 결과를 t로 다 환산됐다고 보시면 되고 t로 적분 물론 이 구간은 그 RT의 시작 끝 구간을 또 역시 대입해서 적분하면 돼요. 근데 얘는 이런 쪽은 다 애초에 함수가 0이니까 적분할 필요 없이 0이지만 얘 계산, 얘 계산, 얘 계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C1은 0이라는 얘기예요. C2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요만큼이 C3이거든요. C3은 마이너스 1, C4 곡선은 두 곡선 돌아가도 1. 아까와 다르게 아까 벡터장 조금 전의 벡터장과 다르게 값이 전혀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그 경로의 독립이고 잠재적 함수 때문에 제가 그것 쪽으로 약간 편향돼서 이해 쉽게 하려고 예제를 만들어서 그렇지 모든 경우가 다
다 경로가 독립이 되는 벡터장이 아니라 이런 똑같은 거에 조금 전에 마이너스 차이만 있어도 얘 같은 경우 경로의 독립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시작점, 끝나는 점은 같은 점인데도 불구하고 시점, 종점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곡선에 따라서 선적분의 결과가 다른 일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 예제라고 보시면 교과서 예제로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곡선이 많죠. 이렇게 저 곡선을 따라 벡터장은 조금 전 저랑 같은 벡터장을 선적분하여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Y가 이 RT를 움직일 때니까 그 XY 자리에 이 RT를 대입해 줘야 되겠죠. 대입했을 때 그러면 그 벡터장 변화에 의해서 바뀐 벡터는 t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또 미분도 필요하죠. 그래서 r에 대한 미분까지. 그래서 두 개를 얘와 얘를 서로 또 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식 정리하니까 t식으로 바꾸면 2t, 즉 요 파트가 2t가 되는 거고요. 그걸 t로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은 구간이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래서 파이 제곱이다. 네, 처음부터 벡터장 처음 배우면서 교과서 얘기처럼 이거로 바로 계산하기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 벡터장에서도 우리가 선적분 개념을 할 수가 있는데 3차 벡터장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샘플로 되는 곡선은 원나선에 해당하는 곡선인데요. 이 곡선은 코사인 사인 t인데 두 번째 곡선 C2는 똑같은 원나선 같은데 t가 2t로 다 바뀌었어요. 참고적으로 얘는 2배속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배 압축해서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 첫 번째 t는 0에서 2파이까지 일명 스프링 하나의 구간 발을 표현했다면 얘는 2배속으로 가다 보니까 2파이 하면 스프링 두 칸을 가니까 그 시점과 종점을 맞추기 위해서 구간 반까지, 즉 파이까지만 가도 스프링 하나의 간격이 다 올라가서 결론은 이쪽 C1이나 C2의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C3 곡선 같은 경우는 원나선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원나선하고 상관없지만 여기 있는 C들과는 같은 C가 되는 거죠. 같은 C라는 얘기는 요거는 X좌표와 너무 오래됐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X와 Y만 분석하면 X 플러스 Y는 1인 이런 XY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X, Y축 있을 때 1을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t가 0일 때는 1, 0, 0이 되겠고요. 2분의 파이가 되면은 그 0, 1, 2분의 파이로 가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즉 이 x 플러스 y는 1이라는 평면을 따라서 얘가 서서히 따라서 요 0, 여기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보이죠. 얘가 1, 0,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선으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마지막 점이 어떻게 되냐면 1, 0, 2파이까지 올라가서 결론은 이 세부적으로 이쪽 2분의 파이 아까 포인트 얘기한 이쪽 포인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2파이가 되는 순간 얘가 돼서 C1과 C2처럼 이 스프링 뭐 예를 들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가 쟤도 T가 0일 때 1, 0, 0을 움직이고 2파이가 될 때 1, 0, 2파이로 스프링 하나의 간격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파이에서 이만큼 일단 왔죠. 시작점하고 종점. 그 스프링을 뭐 속도를 1배니 2배니 해서 시작점에서부터 종점 이렇게 하나로 온 거나 같은 이 시점과 종점에 대해서 내부 어떤 단면, 어떤 하나의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선이나 시작하고 종점은 똑같은 상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지금.
물론 얘 같은 경우 너무 또 경로의 독립에 대해서 똑같은 것 같아서 얘 같은 경우는 스프링 간격에서 한쪽이 더 넓을 수도 있잖아요. X축이든 Y축이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면이 타원인 그런 어떤 나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면이 타원인 것까지 하나 한번 추가를 해봤고요. 그럼 일단 벡터장 이거 아까 그림을 쉽게 이해했으니까 현재 이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을 하려면 그 X, Y, Z가 아니라 움직인 C에 따른 그 RT들을 대입해야 되죠. 요 F 자리에 RT들을 이렇게 대입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한 벡터장 결과는 세 번째 성분만 나오니까 세 번째 성분 이렇게 현재 벡터장 변화는 세 번째 성분만 그대로 빼고 앞에 있는 두 개의 성분은 0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RT 미분도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RT 미분들을 다 했죠. 이렇게 RT 미분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내적을 하죠. 내적을 해서 계산한 거고요. 그 t로 환산한 얘를 t로 적분하되 각각의 주어진 구간, 얘 같은 경우 0에서 2파이까지, 얘는 0에서 파이까지, 얘는 다시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계산하니까 계산 결과가 같아. 그러면 1번과 3번은 어느 정도 그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았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시작점하고 출발점이 살짝 다르죠. 얘 같은 경우 시작점이 200에서부터 시작해서 202파 이렇게 달라도 같아질 수 있는 얘, 또 원나선 중에서도 타원이 나선다 하나 비교를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앞에서 얘기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세계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 경로하고 상관없이 어떤 같은 선적분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보존적 벡터장일 때 그런 특징을 갖는다고 했는데 3차원 벡터장에서 이거 보존적인 거 판단하는 어떤 식이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지가 않아서 여기다 넣었다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은 그 다음 절에 있는 내용에서 하기로 하고 뺐어요. 그럼 이제 이게 보존적인 건 맞는데요. 그 보존적이려면 그 보존적인 함수가 되게 하는 원래의 함수, 잠재적 함수가 또 필요하다고 그랬죠? 잠재적 함수 찾는 것도 그 다음 절에 나와서 여기서 끌어올려다 다시 뺐는데요. 그 잠재적 함수는 결과만 얘기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 Z제곱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편미분, Y에 Z에 대한 편미분하면 이게 된다는 거. 물론 원래는 이거 찾는 과정도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지만 여기서는 잠깐 맛배기로 그 개념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잠재적 함수까지 찾았어요. 그럼 얘가 뭔가 그 벡터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장으로서 보존적 함수라고 판단되면 그 보존적 함수에 해당하는 그 잠재적 함수가 필요했고 잠재적 함수가 이거라고 하면 벡터장의 선적분을 어떻게 하면 된다. 즉, 이 벡터장, 그레디언트 벡터장에 대한 선적분은 미분하기 이전에 f 함수인 잠재적 함수에 끝나는 점과 시작점을 대입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있는 C1에서부터 C3까지는 시작점이 이거고 끝나는 점이 이거 동일했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요 점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이렇게 여기에다 지금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같은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아니지만 이 함수가 보존적인 함수라면 굳이 그 잠재적 함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t로 바꿔서 계산할 게 아니라 그 f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서 계산했더니 t로 바꾼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예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교과서 얘는 3차 공간에 있는 곡선 C를 두 개의 연결 선분으로 줬는데 하나는 0,000에서 111로 가는 선분, 이 1,1,1에서 213으로 가는 선분 두 개의 선분을 주면서 두 개의 그 연결된 선분을 하나의 C라고 했을 때 그 C에서 이런 벡터장의 선적분 바로 이런 문제로 문제 풀기는 굉장히 버겁죠. 3차에서
첫 번째 우리는 이 C1에 대한 그 곡선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벡터 함수로 이렇게.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그 C1에 대한 선적분을 하려면 그 F 함수의 X, Y, Z 자리에 우리가 RT를 따라 움직였을 때니까 RT를 대입했을 때 이 T 변화로 대입해 줘야 되겠죠? 그럼 그 변화의 방식에 맞춰서 변화하면 T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다음에 RT에 대한 미분을 곱해야 되는데 RT 미분은 좀 쉬워서 제가 바로 계산 결과 이렇게 집어넣고요. 계산하면 T로 환산하면 이렇게. 따라서 그 선적분 C1을 따른 선적분은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T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라 이렇게 된다 해서 C1을 따라가서 했던 선적분은 이렇게 되겠고요. C2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직선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되죠. 여기에서부터 2, 1, 3이다. 하는 점은 이렇지만 공간상에서의 그 방향 벡터 1, 0, 2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의 성분이니까 t가 0에서부터 1까지고 f가 C2의 그 r을 따라갔을 때 그럼 그 RT에 이번에는 ERT를 대입해야 될 것이고 그 벡터장에 해당하는 뭐 아까 첫 번째 성분 X, Z, Y 두 번째 성분 EY, 세 번째 성분은 X, Y, Z를 곱한 게 현재 벡터장 F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거 대입해서 표현한 거 이게 되겠고 RT 미분도 쉬워서 제가 그냥 바로 여기다 결과를 이렇게 썼고요.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내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사라질 것이고 세 번째 성분 내적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한 상태식이 이걸 것이고 지금 t 구간 0에서 1까지 선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전체 토탈 C에 대한 선적분은 C1, C2에 대한 선적분의 합인 이렇게 된다가 답이 되는 거죠. 계산 이제 앞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0,0,0에서 1, 이제 1,2,3까지의 선분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선적분 얘는 사실 기호 좀 알려주려고 문제를 마지막에 좀 집어넣는데요. 물론 지금 이 RT도 찾아야 돼요. RT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백과함수의 선적분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문제 낼 때도 편하지만 이런 백과함수의 선적분 개념이 익숙하면 얼마나 편하냐면요. 얘가 지금 우리는 X 성분이 이렇게 얘가 지나가는 Y 곡선 Y 성분 얘는 Z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X라고 하는 건 DX가 여기에서 X가 T였으므로 DT가 돼요. 그 다음에 현재 Y 성분에 해당하는 건 2T니까 DY는 2의 D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Z 성분에 해당하는 건 3T이므로 DZ는 3의 D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아까 첫 번째 성분이 Y, X의 앞에 있는 거, 두 번째 DY에 붙어 있는 얘가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앞에 붙어 있는 얘가 DZ 앞에 붙어 있는 게 얘가 벡터장의 세 번째 성분이라고 해서 다시 얘를 이렇게 줬다고 한 걸 이렇게 환산해서 T로 다시 바꿔서 조금 전에 문제처럼 풀어도 되지만 애초부터 바로 이렇게 한다면 Y에 그냥 2T 집어넣고요. Z에 3T, X에 T를 집어넣고 DX, DY, DZ를 다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순간 이렇게 짧게 이거 2T, 6T, 3T에 TT. 그래서 이렇게 짧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이 익숙하면 기호 쓰는 것도 편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금 이제 선적분의 개념이나 익숙하신 분은 이런 기호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내용을 줄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억지스럽게 뺐나 할 정도로 줄였는데도 또 내용이 길어졌네요. 긴 수업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수업에? 그래요? 너무 어렵나요? 네. 뭐 사실은
작년에 제 딴에는 교과서 그 예제만 해도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예제를 굉장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본 결과는 너무 정말 참패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해서 정말 올해는 이 15장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쉽게 제대로 이해시켜서 문제를 할까 해서 지금 정말 한 달 전서부터 요 15장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가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하면서 문제를 막 만들었다 버리고 만들었다 버리고 그래서 아마 워드로 따지면 워드 침량이 한 100페이지는 120, 30페이지 넘게 버린 것 같아요. 뭐 버리고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또 마지막에 또 지난번에 또 남겨놓은 문제 중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되겠어 해서 막 90분씩 찍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문제 또 추리고 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긴 한데 시간 분량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한 달 넘게 주말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름 고민 끝에 내린 그 최고의 간단한 버전이라고 제가 만든 거라서 심지어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 만든다고 물론 그 중간 버전 버린 거 빼고 여러분한테 보인 거는 정말 초라할지 모르지만 막 정말 밤에 꿈까지 꾸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지 고민하면서 만든 문제인데요. 여러분한테 결과적으로 조금 너무 긴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이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끝까지 긴 수업 들어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수업이 길다고 너무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많은 거를 좀 보여드릴까 싶어서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이 이 여기에 있는 거를 100%다 알아야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알려준 선택적 과제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눈높이로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고 싶어서 나름 지금은 여러분이 아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하면서 좀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아 그래도 그 수업은 정말 알찼어. 그리고 도움이 됐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런 수학적인 개념을 이런 데다 적용할 수 있어 해서 좀 되게 여러분한테 알찬 수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수업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제가 그런 수업이 되도록 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